여러분 혹시 감자 좋아하세요? 저는 감자볶음, 감자조림 같은 반찬은 물론 감자 샐러드, 감자 튀김까지 감자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데요. 감자에는 뇌의 신경세포막 구성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이 풍부하며 이 성분은 신경 전달 촉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뇌 전체 인지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요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한 증상에 시달리시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시나요? 이러한 증상들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뇌 건강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더 심해지면 치매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감자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속 풍부한 비타민 B6 성분은 뇌 중추 신경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숙면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신경 전문 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약 12주간 매일 감자를 섭취한 사람들의 기억력은 14년, 그리고 인지 능력은 7년 이상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식품인 감자도 어떻게 또는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감자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첫 번째 음식,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으나 비타민C의 함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우유와 감자를 함께 드실 경우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 줄 수 있어 궁합이 좋은 식품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자는 열을 가하더라도 전분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비타민C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예방에 좋은 영양소이며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주며 항산화 기능으로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따라서 감자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위산을 중화시켜 위를 안정시켜주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C까지 보충이 가능하기에 함께 먹으면 매우 좋은 궁합이 되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건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 아침 식사인데요. 특히 아침에는 위가 비어있는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달걀에 감자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과 감자는 모두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식재료로서 특히 감자는 위염증이나 위궤양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갑자기 위 통증이 생길 때 감자즙을 마시면 진통작용을 하는 아트로핀 성분으로 인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빠지거나 근손실이 일어나기에 양질의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덩어리로 취급받던 감자가 사실 근육의 보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질 좋은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답니다. 특히 중년부터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질 좋은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칼륨 함량도 높아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륨이 풍부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심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감자 섭취법 세 번째는 익힌 후 냉장 보관한 차가운 감자입니다. 감자에 함유된 결정질의 녹말은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 BBC는 차가운 감자 속에 있는 왕성한 전분이
장내 세균 균형에 영향을 미쳐 유전성암을 예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 뉴캐슬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자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특히 식도나 위, 담도 같은 상부 소화관에서 암 발생 확률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자를 조리한 후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감자를 가열하신 후 저온에서 식히고 보관하면 분자 구조가 변화하면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한번 식힌 감자에 생긴 저항성 전분은 재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열량을 내는 전분 함량이 낮아져서 항암 효과 및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쪄서 냉장 보관해 드시거나 저온에서 밤새 보관한 감자를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3배나 증가하여 혈당 지수가 48까지 내려갑니다. 차가운 감자를 그냥 드시기 싫으시면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으깬 감자에 요거트를 첨가하시면 유제품의 칼슘뿐만 아니라 감자 속 미네랄까지 효과적으로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악의 감자 섭취법. 첫 번째는 싹이 난 감자입니다. 감자는 자칫 잘못하면 싹이 나기 쉽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실제로 솔라닌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성분을 100mg 이상 섭취하면 편두통과 현기증 그리고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든 감자가 썩기 시작하면 셉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는 익혀도 사라지지 않고 섭취 후 수시간이 지나면 복통과 현기증, 위장장애 그리고 의식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러한 독을 유발하는 원인은 햇빛이기 때문에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과에는 감자의 숙성을 더디게 해서 싹이 나지 못하게 막는 에틸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감자 10kg당 하나의 사과만 있어도 감자에 독소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 피해야 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간편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많은 식품인 감자와 바나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얼핏 잘 어울리는 궁합의 식품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식품을 함께 드실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감자와 마찬가지로 바나나도 칼륨 함유량이 높은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나에는 100g당 355mg의 칼륨이 들어있고 감자에는 100g당 335mg의 바나나에 버금가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관을 확장하여 몸속의 노폐물이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것을 도와주어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실 경우 체내 수분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신경 이완을 초래하여 손발 저림이나 근육 무력감 심할 경우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자의 칼륨은 뼈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주어 갑작스러운 다리나 종아리 경련을 예방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섭취는 부족함만 못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 것보다 각각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튀긴 감자입니다. 사실 감자만큼 먹는 방법이 중요한 식품이 있을까 싶은데요. 바삭바삭한 감자 튀김은 칼로리가 높고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높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비만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감자의 탄수화물을 튀김 같은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아크릴 아미드라는 뇌신경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생겨 치매나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국제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하였을 만큼 아주 위험한 성분입니다. 감자를 175도 이하로 튀기면 아크릴 아미드 생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도 이하의 저온에서 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삶으면 미네랄이 사라지지만
쪄서 드시게 되면 그 함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밑이 파르르 떨린 적 있으신가요? 또는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힘드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부족할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쥐가 나거나 눈밑이 떨리는 것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으로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감자를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심장에서 다리와 말초로 가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방은 물론 치매까지 걱정 없는 최고의 감자 섭취법 3가지. 첫 번째, 우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를 감자로 보충하여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 달걀. 소화가 쉽고 자극적이지 않은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세 번째, 익힌 후 차갑게 냉장 보관한 감자. 저항성 전분으로 전환되어 꾸준히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감자를 드실 때 최악의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싹이 난 감자. 독성이 있으므로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저온의 햇빛을 피하여 보관하여 주세요.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지나친 칼륨 섭취로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온에서 튀김 감자. 발암 물질을 생성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추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로 만든 반찬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매운 청양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이죠. 고추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18배나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의 최고인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노화도 방지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추의 매콤한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여름철 잃기 쉬운 식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통 및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까지 있을 뿐더러 평소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에 활기까지 불어넣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건강에 참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이렇게 고추를 찍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쌈장에 가득한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가득한 양의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풋고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와 비슷한 양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노화 방지와 피로회복부터 시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추에는 단백질과 지질, 식이섬유, 칼슘 등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실제로 암 예방 10대 수칙 중에 된장을 꼭 섭취하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쌈장 속의 된장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쌈장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이 고추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쌈장과 함께 드시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나트륨과 설탕 섭취는 노폐물 배출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단은 이미 소금과 설탕이 많은 반찬과 과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최근 물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져서 드셨겠지만 이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실제로 활명수와 같은 소화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소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캡사이신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뇌세포막이 산화되고 노화되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추를 드시면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추는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캡사이신의 섭취는 위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식초와 드시면 부작용은 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고추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따라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운맛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고혈압 약인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기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를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타틴은 고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과 상충되고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추를 드신다면 약을 섭취한 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고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는 고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에서만 궁합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멸치에는 칼슘을 비롯하여 인이라는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과 효소를 활성화하여 활력 가득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멸치와 고추를 함께 드시면 고추에 가득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이 고추에 함유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추와 멸치가 찰떡궁합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고추의 조합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탈모 개선을 위한 기적의 식단입니다. 이는 두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고추의 주요 항암 물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자체에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의 항암 효과를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머리카락의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탈모 예방을 비롯해 머리카락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추와 두부를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국민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과 당뇨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망막 구성 성분인 로놉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개선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전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발휘됩니다. 또한 콩팥에 열을 내려주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를 함께 볶으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참외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철이면 수박보다 참외를 즐겨 먹을 정도로 참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더운 날 참외를 슥슥 썰어서 입에 넣으면 그 달콤함과 시원함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저희 가족 모두가 참외를 좋아해서 함께 자주 먹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아삭한 과육과 달콤한 과즙이 일품이고 시원한 맛이 좋아 인기가 있는 참외는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서 딱 우리나라만 먹는 코리안 한국식 멜론입니다. 참외는 참과 오이가 합쳐진 단어로 오이과에 속하지만 쓴맛이 없어 수박처럼 달고 시원합니다. 수분 함량도 무려 90%나 되며 비타민과 각종 영양이 가득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참외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참외와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함께 드시면 좋은 효능을 보이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참외는 흔히 여름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재배 덕분에 계절과 상관없이 흔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도 모든 식재료에는 제철이 있듯이 참외가 가장 맛있는 때는 여름인데요. 맛만 좋은 과일인 줄 알았던 참외는 사실 건강을 위한 놀라운 효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참외는 삼국시대 때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었고 요즘에는 전 세계의 학술지와 의료계에서 참외의 고혈압 및 당뇨 해결, 특히 간 해독 효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좋은 참외를 건강에 좋지 않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참외씨까지 드시는 것입니다. 일단 참외씨 자체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게 섭취하는 방법이라면서 갑자기 몸에 좋다니 무슨 소리인지 의아하시죠?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참외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좌에는 비타민C가 훨씬 많이 들어있고 이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 향상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참 좋은데요. 또한 참외의 씨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의 함량이 매우 높아 임산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엽산은 비타민 B의 일종인 비나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는 세포의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도와주니 아기의 뇌와 척추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현기증, 그리고 숨찬 증상이 생기고 심지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엽산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몸에 여가 장치를 하는 신장에 엽산이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참외의 과한 수분 함량과 칼륨이 다시 한번 신장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참외의 C 부분은 엽산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 C 부분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참외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땅콩입니다. 참외와 땅콩이라 굉장히 생소한 조합인데요. 흔하게 먹는 조합이 아닌 만큼 무심결에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참외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위경련과 복통을 일으키고 심지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조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참외는 차갑고 땅콩은 기름지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콩인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되어 있는 고지방 식품인데요. 물론 이 지방의 90% 정도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땅콩도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기름이 많은 뜨거운 음식을 드시다가 음식이 식으면 굳은 기름기가 표면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게 되면 위 안에 기름기가 둥둥 뜨게 됩니다. 잘 섞이지도 않으니 위에서는 소화를 시키려고 위산을 더 분비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위벽은 더 상처가 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 비율이 높은 음식을 차가운 참외와 드시기보다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외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갑각류입니다. 꽃게나 대게를 드시고 나서 참외를 디저트로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데요. 일단 꽃게나 대게, 랍스타 같은 갑각류는 매우 고단백 식품으로 부패가 정말 빨리 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식중독균의 번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참외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참외를 드시고 나면 간혹 입과 속이 쓰리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외가 잘 익지 않았다면 특히 그런 맛이 많이 나기도 하지요. 바로 참외 안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게다가 놀라운 항암 효능을 가진 좋은 성분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외의 탄닌 성분이 갑각류가 부패해서 생기는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의 활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의학에 따르면 참외와 게는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기관에 탈이 나게 하고 몸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외와 게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따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는 갑각류를 드시고 참외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생강차처럼 살균 해독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참외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참외를 몸에 좋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참외 껍질까지 통째로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깎아버리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참외 껍질에는 참외 과육보다 무려 5배를 뛰어넘는 면역 성분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과육만 드시면 맛 좋은 과일이지만 껍질까지 드시면 기적의 항암 비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외 껍질 바로 아래에는 기적의 항산화 물질로 불리는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참외 속의 항산화 물질과 가바 성분은 특히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청소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참외 껍질을 드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혈압 발병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세포를 늙게 하는 활성산소까지 제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참외 속의 팩틴 식이섬유가 껍질 속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암세포를 저하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이 항암 효능이 특히 참외 껍질에 5배나 많이 들어있으니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해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부드러운 껍질로 개량된 종인 꿀참외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참외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된장, 간장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참외를 된장에 박아서 장아찌로 드시거나 우레 무침, 된장 무침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독오독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지만 건강궁합 역시 매우 훌륭합니다. 혹시 참외의 꼭지 부분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씁쓸한 맛이 나서 잘라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해충으로부터 참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살충 성분으로 특히 참외 꼭지 부분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은 간의 해독 작용 기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효과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참외 껍질만 말려서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참외 껍질 속에 들어있는 항암 물질, 베타카로틴이 포도보다 4배, 그리고 사과보다는 무려 9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간 자체의 활성을 높여주니 간 건강, 그리고 우리 몸의 독소와 붓기, 염증의 제거를 위해 참외, 그리고 참외 껍질을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외와 참외 껍질만 먹어도 좋지만 간이 해독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콩으로 만든 된장과 간장을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데요. 특히 콩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간에 정말 좋습니다. 콩을 끓이다 보면 한 번씩 확 하고 올라오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콩 속의 건강 비법이자 홍삼과 산삼에도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고, 이 사포닌은 간 해독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며 염증의 원인 자체를 박멸해줍니다. 간장과 된장처럼 한번 숙성하면 사포닌의 활성도가 더욱 좋아지고 간장과 된장에 많이 함유된 나트륨을 참외의 칼륨이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까지 해주니 둘은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외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 참외 초무침이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는 새콤하면서도 참외의 달콤한 맛이 식욕을 돋구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는 100g당 30칼로리 정도로 열량은 낮고 반면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꼽히고 피부 미용에도 참 훌륭합니다. 참외 속 비타민C는 특히 흡수율이 좋아 기미, 주근깨를 개선해주고 피부의 밝기를 확 높여줍니다. 흔히 간이 안 좋으면 얼굴이 노랗게 뜬다고 하지요. 피부 미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몸속의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 건강이 피부 미용과 연관성이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간의 해독을 위해 참외를 꼭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더위가 찾아오면 우리 장기에 열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간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차가운 음식이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찬 성질의 음식을 드시고 장기의 온도를 내려서 바이러스를 해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해독의 제왕 식초입니다.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주면서 빠르게 피부와 장기에 흡수될 수 있게 흡수율까지 올려줍니다. 따라서 참외만 드실 때보다 참외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바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참외를 초무침으로 새콤하게 드셔도 좋고 참외 피클을 담가 드셔도 좋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외에 식초 또는 레몬즙을 조금 넣고 갈아서 해독 주스로 드시면 피부 미용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상추를 2개씩 싸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상추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점심때 상추 먹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상추를 드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추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 줄기 속 하얀 진액에 다량 함유된 멜라토닌과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인데요. 상추 진액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멜라토닌은 불면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느긋한 마음과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으로 가득 찬 채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상추도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최악인 상추. 첫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삭하고 맛있는 상추 겉절이. 문제는 바로 이 상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에 있습니다. 상추 겉절이 양념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지나친 설탕의 섭취는 몸에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독소를 생성하여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의 해마를 줄어들게 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설탕을 상추와 먹으면 해로울까요? 상추에는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치코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설탕과 같이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추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가득 함유된 겉절이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저하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뇌를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으며 뇌의 칼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여기에 상추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정화해 주어 어혈성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상추의 줄기와 잎에 함유된 락투신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발암물질인 니트로아민을 분해시켜 위암이나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항균, 항염증 등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 병 등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상추는 기름진 육류를 드실 때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 풍부하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은 고기가 채워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특히 불에 구워서 탄 고기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추와 불에 그을린 고기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며 특히 푸른 채소는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초산성 질소는 체내에 쌓여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를 드시는 건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내에서 계속 줄어드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망막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광선에 의한 시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셔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상추의 초산염은 구강에 좋은 균들과 만나 아초산염으로 변하는데요. 이 아초산염은 특히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고 특히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위의 혈류와 산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상추를 드시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상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즐겨 드시는 식품일 텐데요. 그렇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다고 매일 다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와파리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이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추 속의 풍부한 칼륨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주시고 다량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와파린의 항응고 저해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세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상추의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유 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천연 강장제로도 불리는 상추는 해독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만성 피로에도 좋고 상추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수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양소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자주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는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상추는 100g당 2.5mg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우유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 최고의 궁합이 되죠. 혹시 마늘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마늘이고 들어가는 양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마늘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이래백리라고도 불리는 마늘은 국제암연구소가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 1위로 선정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손상된 DNA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 기름진 음식,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가 원인이 된다 하여 서구형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마늘에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주는 알릴 설파이드류와 S알릴시스테인 성분,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이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하루에 반쪽씩만 먹어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50%,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늘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마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마늘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전 생성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만큼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 중에는 매일 마늘 12g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마늘 진액이나 마늘환 등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로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 항열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처방받은 분들은 마늘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텐스 시술이나 판막 수술 부정 정맥 환자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마늘이 혈전을 예방하고 혈행을 좋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늘 역시도 혈전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고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마늘이나 마늘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꼭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늘에 곰팡이가 폈을 때입니다. 가끔 마늘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상처가 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마늘에 핀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몸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인체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아주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은 물론 신체 전역으로 퍼져 우리 몸에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마늘 곳곳에 독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늘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같은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암이나 위경련, 위점막 출혈 또는 위궤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마늘을 으깨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으깬 마늘을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간 두었다가 조리하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를 비교해 본 결과 잘게 썰거나 간 마늘에 열을 가하기 전에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 마늘을 익힐 때도 더욱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S알리엘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물질을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S알리엘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S알리엘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했는데, 생마늘 100g을 끓는 물에 1분, 3분, 5분간 데치고 끓는 물에 15분, 30분, 60분간 삶고 전자레인지로 1분, 2분, 3분간 익힌 후 S알리엘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알리엘시스테인이 제일 많았을 때는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이며, 이는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분 삶았을 때, 15분 삶았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땐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2분간 데쳤을 땐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이나 찌개, 반찬을 만들 땐 처음 조리부터 마늘을 넣는 것이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래백리라 할 만큼 장점이 많은 마늘의 딱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입냄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마늘을 먹으면 입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위 속에서 소화가 된 마늘 냄새도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입안을 물로 헹구더라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나 상추를 먹으면 사과나 상추에 함유된 효소가 마늘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분을 상쇄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사과가 아닌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땐 마늘의 휘발성분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뒤 입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사과나 상추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자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와 보약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